경찰 신고센터에 걸려온 의문의 신고. 살려주세요. 개환이 요구한 살벌한 신고 내용. 노상천이 죽이러 왔어요. 노상천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신고 내용이 지난번과 비슷해요. 노상천은 누가 물고기를 보내? 미끼를 봐야지. 미끼로 사람이랑 고기를 낚아버린 희대의 사기꾼 노상천.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 같은 사람도 꿈이 있습니까? 맨날 돈만 처박히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꿈은 사람이 꾸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언변으로 돈을 쓸어버린 노상천. 어떻게? 이건 위험하다. 그런 초기 발동하더라도 몸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지가 되려 달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빼앗는 거지. 발끝, 엉덩이, 머리끝까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뭔 말인지 알지? 하지만 희대의 사기꾼 노상천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일명 노상천 폰지 사기 사건의 주범 노상천이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노상천 사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 갑자기 노상천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악바리 형사 구도환은 살인사건을 조사하는데 노상천 이름으로 애고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다름 아닌 사기 피해자였던 정재왕.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 정재앙입니다. 뭐야? 연쇄살이란 말이야? 예, 아직 비공개이긴 하지만 노상천이란 키워드로 진행된 사건들. 하지만 막상 그를 찾았을 땐 이미 스스로 죽어버렸고, 사건이 조용히 묻히길 바랐던 강 차장. 내가 실수했네. 너한테 이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문자가 다시 왔어. 저한테도 왔어요. 제왕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또다시 시작된 애고살인. 그렇다면 범인은 따로 있다는 말?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그 순간, 퇴근하던 강 차장 앞에 사고가 난 차량 한 대. 저기요. 괜찮아요? 저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함정.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끼야. 마스크 벗어. 빨리 벗어. 얼굴 가죽까지 벗겨버리기 전에. 그때 강 차장을 노리는 놈들이 범인일까요? 그렇게 끝나버린 미끼 파트 1.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미끼를 물어버린 느낌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건 형사 구도환.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미리 공개된 미끼 파트 2 예고편을 통해 마치 구도환이 됐다는 생각으로 초밀도 분석을 해볼게요. 하나, 노상천은 살아있나? 노상천은 살아있다. 먼저 파트 1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살인의 목적은 노상천을 나타나게 하는 것. 구도환 형사가 결국 밝혀낸 건 노상천이 살아있다고 믿는 피해자들이 복수를 통해 잊혀진 사기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동시에 어딘가에 숨어있을 노상천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살아있죠, 노상천. 만약 노상천이 살아있다면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향할 것 같은 순간을 보여주면서 미끼 파트 2에서 다시 한번 노상천의 생존 여부를 추리하게끔 만듭니다. 노상천 죽었잖아. 진짜 죽었다고. 반면 미끼를 보고 노상천이 죽은 건 맞고 이 모든 것이 구도환이 짬판이라 보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배신하면 나 죽는 거야. 둘, 숲. 구도환과 기자 천나연이 피해자 정재앙을 찾았던 바로 그 장소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숲속에선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재앙이 급히 도망치던 장소도 숲이었고, 정재앙이 강 차장을 납치해서 데려간 곳도 이와 유사한 숲이었다는 사실로 봤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함을 숲 사이 공터를 통해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무슨 비밀이 또 있는 걸까요? 셋, 누가 진실일까? 우리 눈깔로 죽은 군은 몸뚱이 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그 얼굴 가지고 뜯어보지 않는 한 노상천이 죽었다는 개소리 절대 봅니다. 본래 이런 미스터리 작품에선 누가 범인이냐, 즉 특정된 한 명을 찾는 게 작품의 목표가 되는데요. 재밌게도 미끼는 진행이 될수록 특정 한 명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노상천은 살아있다. 내가 그를 끌어낼 것이다. 피해자 말을 들으면 노상천이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린 노상천을 잡고 싶거든요. 아직 분명히 살아있는 노상천이요. 경찰 수사나 기록에 따르면 노상천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결국 이 사이에서 범인을 쫓던 형사 구도환은 누구도 믿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온전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범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도환이 쫓게 되는 진실이란 결국 한 명의 범인이 아닌 추상적인 존재인데요. 그게 뭘까요? 잠깐 다시 이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상천은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김성대 국회의원이랑 친한 사이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신같이 그렇게 계속 속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안 그러냐?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자신을 외면하자 돌연 사기꾼에게 호구를 제공하는 심부름꾼이 됐고, 네가 벗겨먹은 떼돈 찾으려고 내가 직접 물주 데리고 왔으니까 잘하라고.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대한민국 사기치기 졸라리 쉬워. 어느 순간 스스로 사기꾼이 되어 자기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누가 돈을 이렇게 불려줬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이 노상천입니까? 그리고 다시 노상천의 피해자였던 사람이 결국엔 사기 코인을 만들어서 다른 형태의 사기꾼이 됩니다. 선량한 사업가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눈말이야. 그 눈깔 사기꾼에서 살인자가 될 눈깔이라고. 뭔 소리야? 그리고 그 사기꾼은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기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갈 테니까요. 한마디로 이를 요약하면 사기를 칠 수 있게 사회가 범죄자를 방치하고 그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그 피해자가 다시 누군가를 사기치면서 악순환으로 사회가 병들어가는 시스템. 그래야 자신이 사기당한 돈을 만회한다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점점 그렇게 그 검은 늪에 깊이 빠지게 되고 사기꾼이라고. 그게 바로 구도환이 쫓고 있는 진실입니다. 아마도 미끼 파트 2에선 구도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파고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드네요. 넷, 정소람의 각성.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장면은 평생 쫓아오라. 무섭게 변한 정소람의 모습. 아마도 과거의 장면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는 노상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언제 연락되시는데요? 생각해보면 정소람은 국회의원의 비서였다가 사기꾼 노상천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돈의 유혹에 휘말려 국회의원을 배신하고 그의 일을 전적으로 돕게 되는 인물인데요. 사실은 사기를 극도로 싫어했던 인물이죠. 사기네요. 사기. 그래서일까요? 노상천의 지시로 피해자 모임에 가짜로 합류했을 때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입니다. 꼭 찾아야 돼. 꼭. 그 돈 있어야 흩어진 우리 가족 다시 합칠 수 있어. 아마도 이 장면은 그런 과정에서 미쳐버린 정소람의 모습 아닐까요? 다섯, 노상천의 과거와 구도환의 현재. 몸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지가 되려 달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빼앗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무엇보다 미끼란 작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노상천의 과거와 구도환의 현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 시간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저 노상천을 믿습니까? 과거에 존재하는 노상천은 마치 신처럼 사기당한 사람들을 비웃고 처벌받지 않은 사기 사건의 진상은 현재로 이어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노상천 사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바로 그 현재의 형사 구도환이 있죠. 사실 구도환은 연쇄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인물이지만 결국엔 조금씩 노상천이 있는 과거로 향하게 되고, 사람은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결국 노상천으로 대표되는 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과 싸우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노상천과 구도환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고편에서도 노상천의 과거와 제지당하는 구도환의 장면이 교차되는 건 이 두 사람이 과거와 현재에 있다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예고편을 5가지 방향에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과연 미끼를 던진 진짜 범인은 누굴지, 범인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인물이 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는지, 쿠팡플레이 시리즈 미끼 파트 2를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내 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